네, 고 웨스트로 미국의 시장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의 두 가지 큰 이슈를 꼽자면 연준의 금리 전망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이슈일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슈 차례로 좀 짚어보죠.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사실 6월 FMC 앞두고 주말에 파월 의장 발언이 지금 분위기를 좀 확 바꿔놓은 것 같아요. 네, 주말 사이에 나온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번 주를 비롯해서 한 달 정도는 계속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슈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이 현지 시간 19일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토마스 라우바흐 연구 컨퍼런스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공개 발언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도 있었는데 금리 인상을 건너뛸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이 발언에 담겨 있습니다. 발언 내용 함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While the financial stability tools help to calm conditions in the banking sector, developments there, on the other hand, are contributing to tighter credit conditions and are likely to weigh on economic growth, hiring, and inflation. So as a result, our policy rate may not need to rise as much as it would have otherwise to achieve our goals. 네, 이 발언 아주 짧지만 전체적으로 맥락을 봤을 때는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아예 올리지 않을 수 있다. 약간 불확실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동결 가능성을 내비쳤다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벤 버냉키 전 의장도 있다 보니까 좀 약간 강경 발언한 게 아니냐 이렇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것처럼 시장에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연준은 지금까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75bp씩 가파른 속도로 10차례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 왔습니다. 이후 은행 위기와 신용 경색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 파월 의장이 이제 연준이 그동안에 시행해왔던 긴축 정책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최근에 은행업의 불안으로 인해서 유동성 축소가 어느 정도일지 불확실하다고 지금 언급을 한 상태인데요. 네. 실제 은행 위기로 인해서 이제 연준의 정책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이 정책 효과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라는 발언인데, 애둘러서 다음 달 중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혼란스러운 게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6월 FMC에서 25bp 인상이 불가피하겠구나라고 보는 시선이 많았었는데 180도 바뀌었습니다. 패드워치 수치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정말 파월 발언 한마디가 시장 심리를 갈대처럼 휘저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이 빨간색이 지금 현재 바뀐 상태고 회색이 지난주에 조사했던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 패드워치에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 이 연준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25bp를 올릴 것이냐라는 내용인데,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지난주 36% 거의 40% 정도 되던 게 이제 4.6%까지 아주 확 줄었고, 금리 동결 95.4% 거의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동결 가능성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발언으로 동결에 좀 크게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금리 동결을 좀 시사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발언을 정말로 좀 시장에서 기대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사실 시장이 듣고 싶은 부분만 들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불확실하다라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인데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금리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막상 이 투표권을 가진 연준 위원들을 봤을 때는 입장차가 여전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공개된 발언들을 좀 정리해보자면, 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총재는 과거 금리 인상의 영향과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평가할 시간을 갖기 위해 금리 인상 중단을 지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파월 의장의 발언과 비슷한 맥락이고요. 오스틴 골스비 그리고 라파엘 보스틴 애틀랜타 총재 등도 같은 입장이기는 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리긴 했었는데, 또 그리고 미셸 보우만, 로레타 메스터 이런 총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대 입장, 금리 인상을 지금 중단할 만한 인플레이션 지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월가 투자은행들의 입장은 그럼 어떠냐 좀 찾아보면 회의적 시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이클 윌슨 미국 주식 수석 전략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주 시장에 대한 생각이라는 이 발언을 통해서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과 논의를 해봤더니 작년 10월 이후에 약세장은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 실적이나 경기 지표를 다 반영을 했을 때는 이런 약화된 지표가 아직 주식 가격에 다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는 S&P 지수가 지금 현재
현재 4,200선을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보다 더 아래쪽 한 3,800선 이상 정도에서 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과거 50년간 그럼 이제 금리 변동기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라는 거를 또 모간 스탠리의 이제 최고 투자 책임자가 분석한 자료도 있어서 찾아봤더니 1974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경로를 지금 검은색 그래프로 차트를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세로선이 있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 직후에 나타난 침체 구간들입니다. 이 지표들만 봤을 때는 금리와 침체의 연관성을 아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모간 스탠리에서 분석한 자료는 1989년과 1995년을 뺀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이제 금리 변동이 나타난 이후에 하락하기 시작해서 오히려 좀 변동이 있었다 이런 지금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준이 금리를 그동안의 인상한 시기는 모두 9번으로 분류가 되는데 마지막 인상을 이제 중단한 시점부터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까지 그 짧은 기간에는 평균 18% 정도 수익이 났지만 막상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구간에 들어가면 평균적으로 연간 23%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데이터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만 보자면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이 오히려 투자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투자를 늘려야 하는 걸까요? 오히려 지금 조금 더 나은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은행들의 이 대출이 줄어들고 신용 경색이 일어나는 데다가 이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신호가 지금 커지고 있죠. 또 금리가 내려도 이런 상황이 쉽게 해소될 수 없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재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져 있는 미국의 장기 금리 그리고 단기 금리의 차이도 과거와 동일한 의사 결정을 하기에는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결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 중에서 가격 결정력을 쥐고 있는 종목, 뭐 애플 같은 이런 종목들이 방어적으로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부채 한도 협상 이슈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차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는데 기업들은 만일의 사태를 뭐 대비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네, 시장이 정말 이 불확실성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신세다 보니까 돈이 있는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 소속 케빈 맥카시 하원 이 의장이 만나가지고 이제 협상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옐런 의장까지 나서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연방의 돈이 없다 압박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합의를 도출하게 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또 남아 있게 됩니다. 이번 합의 이후에 막대한 규모의 이제 지금 이렇게까지 31조 4조 달러 정말 전문학적인 숫자들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채권에서 들어오는 유동성 부분인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사채 발행을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12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148조 원 정도를 찍어내면서 한 달 만에 2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2배고 한 달 만에 3배 정도 지금 자금을 확보해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건 이제 기업들의 상황이지만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더라도 이제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모건 스탠리 분석을 참고하자면 앞으로 6개월 정도 이제 미국이 늘리고 있는 그런 부채 한도만큼 채권 발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자금들이 모두 빠져나가게 될 거다. 오히려 위험자산 시장에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투자에 조금 더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이슈 전망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시장 방어적으로 보고 움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웨스트 김종학 기자였습니다.